반갑습니다.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오늘은 챕터 6의 제목 추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제목 추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요지도 했고, 제목도 했고, 주제도 했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도 봤는데요. 어찌 보면 제일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선지가 영어로 되어져 있고요. 주제문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차이점을 쌤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제목 파악하기. 사실 주제문이나 제목 찾기나 다 똑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글의 긴 내용 중에 중심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을 골라봐라 라는 말인데, 주제는 정말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를 묻는 거라면, 자, 주제와 내용은 같은데 제목은 표현을 조금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서 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었을 때 눈에 딱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정답으로 꽂힐 때는 대부분 주제문일 거고요. 근데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내용과 더불어 다른 내용으로 표현을 한다. 그럼 그게 제목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건요. 이 글을 볼 때 도입, 중반, 후반부를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는 말하는 바를 글의 앞부분에서 개괄적으로 제시를 한다 라고 하면 그 후에 보충 설명한다고 적혀져 있죠. 그럼 요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도입부. 그리고 여기가 중반부, 여기가 후반부예요. 그러면 말하는 바를 앞에다 얘기할 수 있어요. 주제문 쪽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뒷내용은 뭘로 흘러갈까요? 이 주제문과 관련된 얘기로 흘러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일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이대로 끝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좀 쉬운 문제가 됩니다. 앞뒤가 다 나오니까. 그쵸? 자,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반부에 제목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앞부분에 주제와 관련된 도입 문장이나 일화 등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요게 요 앞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얘가 앞으로 갔어.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뒤로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보충 설명하는 그냥 즉 세부적인 사항과 그리고 어떤 일화 등이 나온다. 나오고 나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 씁니까? 이거에 대한 이 핵심 내용을, 얘네가 담은 핵심 내용을 여기다 설명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중후반부부터 중요한 겁니다. 중후반부터. 됐습니까? 그리고 이 글을 한 번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문장은 사실 중반부에 딱 이걸 끝나고 이 보충하는 말과 일화가 끝나고 난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죠. 자, 후반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부사항을 먼저 제시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A, B, C 특징을 막 적습니다. 뭐에 어려운 점 A, B, C를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분에서 요약 및 정리를 해주면서 끝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목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주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엽적인 부분, 즉 뭐예요? 너무 구체적인 거. 예를 들면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A, B, C 다 합쳐서 해야 되는 말인데 아니면 A, B, C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A에 하나 꽂혀가지고 A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되겠고요. 그 외에 너무 광범위한 선택지도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은 해야 되는데 포괄함 없이 그냥 핵심 단어 하나만 뽑고서 그 단어와 연관되어 있으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광범위한 선택지는 고르면 안 되겠죠. 그럼 얘들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쌤이 얘기했던 대로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문장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해석을 위주로 하는데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글쓴이라면 내가 중요한 문장을 어디다 담을까? 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너희들이 레포트를 쓸 거예요. 수행평가를,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그 보고서에 양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직접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직접 만드는 그 양식에는 중요한 부분을 계속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나열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논리 구조, 이 전개 구조를 어떻게 흘러가느냐. 혹시 초반에 났나?
중반에 났나? 후반에 났나? 쌤이 방금 얘기해줬던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렵게 나오면 접속사가 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출제 경향이 요즘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으면 우리 친구들 또 그냥 글 흐르는 대로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럴 때 전개 구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시면 접속사가 없어도 조금 더 빠르게 구조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자,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을 쌤이 매력적인 오답 아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소개해 준다면, 본문 내에 반복되어져 있는 어휘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유의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자, 중요하다라는 말을 처음에 important로 썼다라고 하면 이제 뒤에는 어떻게 써요? Don't forget, 뭐 잊지 말아라. 아니면 필수적이다. 뭐 이런 단어로 바꿔 쓴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글로. 이거는 쌤이 우리 친구들이 제목 문제 푸는 걸 어려워할 수 있어서 쌤이 연습을 하라고 둔 건데요. 중요한, 내가 이 문장을 읽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한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한글로 다 적으라고 하면 한 문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핵심 단어를 넣어서 낱말 하나만 넣던가, 아니면 낱말을 이제 더해서 9까지 만들던가, 그러면서 조금 더 길어져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 얘들아, 선생님 저는요 독해력이 좀 부족해요. 위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해석은 되는데, 한 문장씩 해석은 되는데 이걸 합치면 정답을 못 고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요런 연습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정답 선지는요, 핵심어를 일단 넣죠. 근데 이걸 또 유의어로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이어로 표현해서 뭐 의문형도 만들 수 있고요. 명령문도 만들 수 있고요. 함축된 표현, 즉 비유하는 말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주제문을 내가 캐치하고 있어야 그걸 조금 변형시키는 제목 문제도 영어로 되어져 있는 선지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또 접속사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속사 나오는 부분은 요 부분 쌤이 얘기했던 거 지난번 우리 4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접대조 인과, 역접대조는 언제 나온다? 중후반쯤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끝쪽에 많이 나오고, 자,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 그죠? 글쓴이의 생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단어들, 이런 조동사 해야 한다라는 시리즈라던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 표현들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요거 해볼게요. 자, 주제와 제목을 비교하는 문제 전혀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주제문도 배웠고 제목 문제도 배웠으니까 그럼 조금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주제 문장을 보면 긴 일부 지문을 쌤이 이렇게 주제문을 만든 겁니다. 자, 보시면 이유예요. 어떤 이유? 세대 차이의 이유는 부족입니다. 노력의 부족이에요. 자, 뭐 하려는?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양쪽의 이해의 부족입니다. 라고 해서 이 주제 문장을 적은 겁니다. 주제문은. 그럼 주제는 조금 더 짧게. 어떻게 해요? 요것만 적으시면 되겠죠. 세대 차이의 이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제문은 위에 있는 이 지문 속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럼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핵심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정말 쉬우면 이렇게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주제와 제목이 결국 같이 푸는 거죠. The reason for the generation gap,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세대 차이를 야기하는가? 무엇이 세대 차이를 야기해요? 요게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하면 우리가 그 대답을 넣을 수가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의문문으로 물어본 제목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잘못된 제목이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다른 세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 이해의 부족이라고 하는데, 얘는 세대 차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세대 차이를 위해서 나온 답의 일부잖아요. 얘는 좀 너무 지엽적이라서 얘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또 그냥 단순히 세대 차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내용 안에서 세대 차이가 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이유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안 된다. 이해되시나요? 조금의 주제와 제목 차이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제문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목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요래서 어렵구나 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럼 쌤이랑 같이 실제로 핵심 단어를 좀 찾아보면서 과연 그 핵심 단어를 표현하는 그 제목 문제의 보기들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같이 연습해 볼 문제는요. 2021년 3월 학평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면 되는데 선생님도 몰라요. 첫 번째 문장부터 꼼꼼하게 읽어봐야지. 근데 그래도 글 쓰니까 어디다 강조를 하고 싶은 건가? 강조를 하려고 했던 곳에 우리가 어떤 구문을 썼을지 눈치를 좀 빨리 채보려고 노력은 해보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보자. 자, 일부 초기 시작하는 리서처들이, 즉 초기에 시작하는 연구자들이 자, 어떻게 실수로 믿습니다. 대절을 믿어요. 자, 대절이 뭐예요? 요렇게. 좋은 가설은 어떤 가설? 이것도 가설이죠. 어떤 가설이에요? 옳다고 보장되어져 있는 가설이 좋은 가설이다. 어떤 가설을 세웠는데 그게 옳아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가설이 좋은 가설이다라고 일부 이 처음 시작하는 초기 연구자들이 실제로 믿음을 이렇게 갖는데요. 됐죠? 자, 그러나 보이세요? 그러나 여기 체킹해야지. 여기 중요하네. 자, 볼게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어. 너의 가설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어. Before you test it. 너가 그것을 실험하기 전에 이미 너는 그 가설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너의 가설을 테스팅하는 것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Remember, 기억해라. 자, 여러분 요거도 뭐예요? 우리 명령문 나왔으니까 중요하죠. 자, 뭐를 기억해요? 여기 대시 생략된 겁니다. 연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해서 벌써 여기서 다 끝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여기도 중요하긴 하거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새로운 지식 중요해. 새로운 것 중요해. 반복어구가 나오잖아요. 반복어구로 뭐라고 나옵니까? Anything new. 새로운 것. 또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 같은 말이죠. 그쵸? 그리고 그래서 그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연구 탐험가로서 너가 해야 해 하면서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need to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떠나셔야 됩니다. 안전함. 그 물가의 안전함을 떠나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venture into 하면은 모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모함? 미개척 영역의 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지금 물이고 여기도 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shore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자, 요 shore는요. 어떤 개척이 되어져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안가의 그런 이 물가의 안전함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모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 새로운 모험을 해야 새로운 지식이 생길 테니까. 되셨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우리 이 문장을 글쓰기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문이 있으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통념입니다. 통념. 자, 통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친구들이 국어에서도 배우게 될 텐데 통념은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믿는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던데 근데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할 때 그 근데 전에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것에다가 however, 그러나 붙으면서 초중반에 중요한 걸 때려주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어? 명령문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는 however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명령문이 나왔고 그리고 또 뭐예요? 네 번째로는 ne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왔거든요. 완전 쓰리 콤보입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벌써 정답을 다 골랐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반복어구가 뭡니까? 중요한 말이잖아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식 얻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가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지식 못 얻는다니까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마지막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만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Indeed, scientists often learn more from predictions that do not turn out than from those that do. 여러분 요거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자, 과학자들이 자주 배워요. 더 많은 것을 배운답니다. 자, 어디로부터? 예측으로부터. 어떤 예측이에요? Do not turn out. 드러나지 않는 예측.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예측은 뭐예요? 거의 내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뭐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측보다 몰랐던 거에서 더 많이 알게 된다 해서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정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니까 연구자들이요. 어떻게? Don't be afraid to be wrong.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구자는 그치 연구자 얘기는 하긴 했어. 근데 뭐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언제 했어? 하고 그냥 정말 직역만 하고 넘어가시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틀릴 거,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말은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어딨어?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니까 물가의 안정적인 곳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safety에서 어떻게 두려워했으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venture into. 모험을 찾아 떠나가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2번을 볼 건데 가설. 그래, 가설 좋아. 근데 이거 뭐예요? 여기서 거친 추측으로와는 다르다. 요런 얘기 전혀 안 했죠. 추측 얘기와는 좀 아니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왜 연구자들이 싫어하느냐. 그들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 안 했고요. 작은 실수가 실수 얘기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고한 사실이 왜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도 안 했죠. 그쵸?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 1번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근거하에 문제를 풀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 번만 더 풀어보자. 자, 11월에 학평 24번입니다.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핵심 어구가 뭔가 이런 것 좀 살펴보시면서 들어갈게요. 자, 자유시장은 자유시장. 자, 자유시장은요, 자유롭게 해준대요. 사람들 자유롭게 해주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자, 여러분, 마르크시즘에서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 어쨌든 자유롭게 해준답니다. 자, 게다가 여기 있는 AU 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연구를 했거든?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중요하죠. 그 시장. 그 시장이 뭐예요? 자유시장. 여러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다 지금 자유시장을 얘기한다는 건 핵심 어구는 자유시장이 되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유시장. 근데 그 자유시장이 보인대요. 어떻게 보이냐면 자 이렇게 쭉 넘어가서 자 우리 C 요거 좀 한번 볼까요? C, A, S, B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A를 B로 보다니까 A와 B는 거의 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A가 앞으로 가면서 A, B, C인 S, B 하니까 역시 A는 B로 보여진다니까 A와 B는 같다잖아요. 그래서 A가 있는 요 자유시장 얘는 뭐와 같아요? 여기 있는 파워풀한 해결책과 같대요. 근데 여러분 파워풀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죠? 강력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핵심 어구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뭐에? 인간의 여기 최상급도 중요하죠. 최상급은 아무 데서나 안 쓰고 그러니까 정말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정통적인 약점 중에 하나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전통적인 약점이 뭐예요? 폭력이요. 인간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폭력을 조금 더 아니죠. 강하게 해결해 주는 게 자유시장이래요. 자유시장. 자유시장은 어떻다고요? 폭력. 폭력에 대한 강력한 해결입니다. 우리 지금 많이 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그리고 한번 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두 국가가 만났어요. 몬테스크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국가가 만났을 때
그 두 국가는 can do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무역을 하거나. 근데 그들이 전쟁을 벌인다면 둘 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잃게 되는 거죠. 결국은 둘 다 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들이 트레이드를 하게 된다면, 자, 둘 다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자유시장이 좋다라는 거죠.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자유시장인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것이 논리적이죠. 뭐에 유럽연합의 설립의 뒤에 있는 논리적인 것이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묶어둔 거예요, 사실. 뭐를. 그 국가들의 운명을 묶어둔 거라는 거죠.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특히 어디에 프랑스랑 독일. 여기 보시면 그런 방식,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자, 이 두 국가가요. 굉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자, 근데 not to wage war, 뭐 하지 않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요, 다시. 자, 뭐 할 때? 자, 모처럼 그들이 한 것처럼. 왜? 그런 파괴적인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다시는 그런 전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묶어둔 거. 그래서 자유시장은 뭐예요? 강력한 해결책이 된다. 폭력에 대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런 얘기로 흘러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정답을 골라보시면 되는데 1번에 무역 전쟁 얘기 안 했습니다. 자, 2번에 자유시장. 요거 괜찮아. 자, 함께 지는 것보다 그거보다 어떻게 함께 이기는 것. 정답은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3번 한번 볼게요. 경제적인 프레임이 새로운 경제적 프레임에 대한 얘기 안 했고요. 자, 폭력성.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래요. 여기서 자본주의를 망가뜨리는 자본주의가 오히려 폭력성의 해결책이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는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정부가 어떻게 관여하느냐, 시장을 통제하는데, 자, 이런 얘기 안 했죠. 그쵸? 자유시장과 폭력에 대한 해결책만 보신다면 정답은 바로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때요? 쌤이랑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정말 해석으로만 풀면 안 되겠구나 생각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 어구를 찾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요 두 개의 문제를 통해서 무조건 제목 문제 다 맞춘다고 쌤은 당연히 보장 못하죠. 우리 친구들 반드시 연습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